혈관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편두통인데요. 그 편두통 중에 여러 편두통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관자놀이 두통이 있겠죠.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는 관자놀이 두통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특히 관자놀이의 두통이 생기나, 그리고 이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,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왜 치료해야 되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관자놀이 두통이 왜 생기냐는 거죠. 이게 이제 편두통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이 편두통이라는 그 전체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쪽에 피가 너무 많이 가서 정체가 되게 되고, 정체가 되게 되면 그쪽에 근육이 이제 경직이 일어나고, 근육의 경직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 주위에 있는 신경이 압박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 신경이 압박이 되는 부분이 이제 뇌로 거꾸로 그 회로로 이제 반응을 줘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게 편두통이다. 자, 그러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관자놀이 두통이라면 이게 척두 근육이 있습니다. 이 척두 근육이 피가 많이 가는 일이 생겨서 결국은 여기 있는 근육이 단단해져서 여기 있는 근육에 있는 이 신경들이 눌리니까 말초신경이 내가 목이 졸려서 살려주세요 라는 어떤 신호를 중추신경계인 뇌에 보내서 여기 통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, 이게 편두통이라는 거죠. 이해하셨나요? 그렇다면 이 편두통이 생기는 척두 근육이 왜 단단해진지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.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턱이 발달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사각턱이 발달되어 있다. 그러면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를 꽉 깨무는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, 아니면 그 잘 때 이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를 간다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전체 긴장이 된다는 거죠. 낮에는 그렇게 이갈이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질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상사한테 우지런을 받았든지 이러면 잘 때 그 자기의 스트레스를 이를 꽉 깨물거나 이갈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근육이 단단해지면 같이 척두 근육이 단단해집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를 닫을 때 쓰는 두 근육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껌을 씹거나 이를 갈거나 이를 깨무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 분들이 특히 관자놀이 통증이 있고요. 그럼 왜 나는 오른쪽만 아프냐, 나는 왼쪽만 아프냐,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, 아마 자세히 보시면 그쪽 근육을 더 많이 쓰실 가능성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때 오른쪽으로 많이 먹는다든지, 껌을 씹을 때 왼쪽으로 껌을 씹는다든지, 결국 그 많이 쓰는 근육이 단단할수록 이제 신경이 졸리기 때문에 이 신경이 딱 졸린 이 현상이 풀어져야 된다.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는 통증을 느낀다고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두통이 있을 때 두통약,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두통약이 있겠지만 대부분 진통, 통증을 이제 줄이는 거죠. 진통제를 먹으면 이제 보통 나아집니다.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 좀 나아집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통증을 줄이면, 이 진통제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도 뇌가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진통제입니다. 잘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통증을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내 말초신경이 이제 근육에 눌려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, SOS를 치고 있는데 그 진통제를 먹음으로써 SOS를 뇌로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죠. 그러면 뇌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우리 몸은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, 그냥 뇌는 통증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났던 게 줄어드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진통제를 먹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를 인지를 피드백을 잘 못 주다 보니까 결국 만성 악순환의 어떤 고리가 새로 생긴 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는 약을 먹더라도, 아니면 약을 한 개 먹던 걸 두 개 먹든지 아니면 세 개를 먹더라도 나중에 안 낫게 되고 한의원 갔다가 신경과 갔다가 계속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 30년이 걸려서 계속 약을 찾아 먹고 침을 뜨고 부항을 맞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도 잘 안 낫는다는 거죠. 그럼 이미 그 안에서 순환이 생겼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으려면 진통제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. 진통제를 끊어서 실제 이 통증이 왜 생기는지를 자세히 원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.
물론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, 이제 보톡스라는 것으로 치료를 해서 그동안 만들어내면 된다. 결과적으로 이 근육이 단단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겁니다. 물론 중추신경에 있는 두통은 이가 완전 원인이 다르고요.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말초신경의 두통, 특히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두통을 얘기 드린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두통은 훨씬 더 원인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톡스로 이제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측두통, 관자놀이 두통은 양상이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무슨 소리냐면은 대부분 잘 때 이런 이갈이라든지 이를 악무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경직된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통증이 이제 심하더라. 그래서 오후보다는 오전 아침에 일어날 때 두통 심한 게 또 측두통의 한 가지의 특정 양상이 되겠다는 겁니다. 물론 이제 뒤통수 통증과 전두통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얘기 드린 주제는 측두통, 그러니까 관자놀이 두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. 그래서 치료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보톡스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거는 진단적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이 2주 정도 뒤부터 사라지게 된다면 나중에 이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3개월, 4개월 정도만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교정을 하고 싶다라면 수술적 치료로 할 수 있다는 거죠. 수술은 여기에 관자놀이 두통에 있는 이 위치에 한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머리 쪽으로 살짝 두피로만 절개를 해서 그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는 수술이 따로 있습니다. 이 30년의 그 끔찍한 고통이 간단한 30분의 시술이나 수술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 관자놀이 두통은 조금 민감하신 분들, 그래서 이를 꽉 깨물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근육을 강직되는 이런 분들이 좀 더 관자놀이 두통이 좀 더 많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한쪽으로 많이 쓰신 분들은 또 턱관절 이상까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부분이 계속 악순환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편두통이 너무너무 심하다 하면은 그쪽에 피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뇌출하고도 조심스럽게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편두통을 오래 놔둔 것은 결코 좋지 않다. 한쪽만 너무 쓴다면 한쪽은 뇌경색을 유발하고 그 있는 쪽은 또 뇌출혈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조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은 사전에 막아야지 그냥 일반 두통은 약 먹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편두통이 조금이라도 조짐이 발생된다면 미리미리 습관을 고치셔야지 나중에 10년, 20년 됐을 때 습관을 고치기 힘들다는 거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는 습관 그리고 평상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척두 근육을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식으로 하면 척두근이 쫙 펴지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근육은 이런 식으로 알갱이들이 만져질 겁니다. 이걸 벌려서 이렇게 펴주면 여기 근육과 여기 근육 펴주면 좀 더 나아진다는 거죠.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정이 되실 분들은 그렇게 심한 두통은 없으실 거고요. 이미 아주 만성으로 되신 분들은 이것마저도 잘 되지가 않으실 겁니다.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편두통, 관자놀이 두통에서 말씀드렸고 이 진단을 좀 받고 자신 분들은 병원에 내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